안녕하세요, 의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저의 개발에 대한 직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다면, 제 주변의 지인 중에, 제 후배 중에 이제 서비스 쪽 관련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오늘 소개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 서비스 직군이 어떻게 흘러가고 요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이제 가상의 세계에서는 의자라고 하는데, 그렇구나. 네, 오늘 어떤 이름 쓰시겠어요? 이거 캐릭터에 맞춰서 네. 대접에 들어가 있으니까 대접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접시. 네. 네, 오늘은 대접시로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가서 현재 대접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연차, 그리고 하시는 업무가 뭔지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저는 서비스 직군에서 3년 차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현재 오토바이, 특히 이제 전기 이륜차, 그래서 그거를 크게 카테고리로 담으면 모빌리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를 제조하고 유통하는 회사에서 이제 워런티, 보증 수리 및 서비스 기획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수리도 하시나요? 실제 정비도 하죠. 네, 현장에 나가서 직접 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기획이 그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상 AS를 받으려면은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야 되잖아요. 그런 서비스망을 관리하고 새로운 서비스망을 또 개설을 하고, 조금 평가가 떨어지는 서비스망은 이제 폐업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좀 평준화된 서비스를 고객님들이 받을 수 있게끔 관리를 하고 전략을 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서비스를 자기가 서비스 엔지니어 입장에서 서비스도 고객하고 하면서 그거에서 일에 발생하는 거를 기획까지 해서 실제 고객한테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왜냐면 이게 업무를. 서비스가 단순히 그냥 노동이라기보다 이 서비스라는 걸 제공하기까지는 되게 여러 과정이 필요해요. 접수도 되고, 접수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분류로 어떤 종류의 클레임들이 들어오는지도 이제 또 나눠야 하고, 그리고 그게 품질 문제인지 고객님들이 사용을 못해서 좀 사용상에 불편해서 발생한 클레임인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품질팀이랑도 이제 QC팀이랑 이제 소통을 하면서 품질을 잡아야 되는 건 품질을 잡고, 그다음에 잡기 위해서는 또 개발팀이랑 이제 소통하면서 또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보통 이게 엔지니어 하는 서비스 직군이랑 그런 서비스 기획을 하는 팀은 보통 별개로 있는데, 지금 있는 회사는 그게 같이 붙어 있네요. 그게 좀 오토바이나 모빌리티 쪽의 이제 특징이 그런 게 있구나. 기술을 모르면 서비스 기획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오케이, 기본적으로 오케이.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들이 다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궁금한 거. 자, 현재 그럼 모빌리티의 서비스 직군의 3년 차의 사원은 연봉을 어느 정도 받는가? 그게 궁금해요.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후로 알려줘요. 세후. 세후. 그냥 실제 제가 받는 거. 네, 실제. 실제 받는 거 연봉을 하면 한 4,200만 원 정도. 4,200. 그러면 세전으로 하면은 4천 중반에서 후반까지 5천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생각보다 괜찮네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근데 이 직군이 또 저연차 때는 굉장히 연봉이 짭니다. 오히려 그러겠네. 네. 기능직이니까 그쵸. 올라갈수록 연봉이 더 빵빵 뛰겠네. 그렇죠.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본인은 지금 이 직군이 괜찮다. 네, 괜찮다. 오케이. 자, 넘어가고. 그래서 근데 제가 알기론 지금 이 3년은 이 모빌리티에서 3년인 거고, 사실 이 직군까지 들어오기 전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걸로 그렇죠. 처음에 시작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간략하게 어떤 일들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우선 저는 의자님 대학교 후배인 것처럼 저는 이제 같은 과를 나왔어요. 같은 과를 나와서 이제 저도 개발자의 길을 갔으면 좋았겠지만 맞지가 않아서 저는 좀 다른 도전을 했습니다. 이제 보험 설계사라고 네, 보험 설계사의 길을 걸었고, 그러다가 이제 보험 설계사라는 직종 자체가 프리랜서고
좀 일정한 월급이 들어오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저도 나이가 이제 좀 차니까 이제 좀 안정적인 직장을 잡아봐야겠다라고 해서 지원하게 된 회사가 지금의 전 직장이죠. 근데 그럼 어떻게 보면은 보험이라는 게 물론 뭐 운전이나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보험이 되게 연관성은 있긴 있었는데 있죠, 예. 그거를 어떻게 연계시켜서 처음에 회사를 들어갔죠? 일단 지원 자체가 서비스니까. 네, 처음부터 저는 오토바이 서비스직에 지원을 했었어요. 이유는 공고등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냥 일단 무조건 지원했다. 네, 지원을 일단 했어요. 직장을 들어가고 싶어서.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제 뭐 오토바이를 살면서 한 번도 타본 적도 없었고, 이제 오로지 제가 밀어붙인 거는 보험 세일즈를 하면서 제가 하나 자신 있었던 거는 사람을 상대하는데 두려움이 없다. 근데 기본적으로 전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이제 고객들은 저한테 오는 서비스를 하다 오는 고객들은 뭔가 불편해서 오는 거거든요. 불편해서 와서 그 불편을 해소를 해줘야 제 일이 끝나는 건데 보험도 똑같습니다. 보험은 고객은 불편하지 않았지만 제가 가는 순간 불편해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느끼는 거는 사실 직군의 관련성은 없을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경험들이나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 서비스 직군이 어떻게 보면 기능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꺼려하는 직군일 수도 있는데 뭐가 됐든 일단은 회사를 들어가고 싶으니까 무작정 시켜달라고 해서 일단은 적성에 맞든 안 맞든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적성을 맞춰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나는 높이 사는 거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냥 내가 시도도 안 해보고 그냥 아니면 이 몸이 힘들다는 일이라서 하기 싫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냥 시도도 안 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일단은 뭐가 됐든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를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 그러면 첫 회사에서 두 번째 회사로 지금 오셨을 때 이직하게 된 동기랑 이직을 하고 나니까 주변 환경들이 어떻게 변하더라 그런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보험 설계사라는 프리랜서 직군에 있다가 이제 진짜 그냥 직장에 들어가게 됐을 때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 좀 안정적인 걸 추구했다. 안정적인 걸 좀 추구하고 싶어서 했다가 있고, 그 다음에 전 직장에서 이제 현 직장으로 이직하게 된 거는 돈 때문이죠. 돈. 그렇죠. 내가 볼 때 돈이 제일 무서워. 제일 중요했었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연차일 때 굉장히 박봉이다. 굉장히 박봉이고 영업 직군처럼 뭔가 뭐 성과급이 빵빵 터지는 직군도 아닙니다. 서비스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현명하게 이직을 해갖고 이제 좀 점핑을 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첫 회사에서는 이런 서비스 기술이라든지 실제 오토바이를 고치는 거라든지 그런 업무 환경을 쌓은 거고 지금도 그걸 하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업무 영역을 확장해서 그런 지금 서비스 이렇게 기획까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직하고 나니까 일단은 만족도는 높다?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회사 자체가 원래부터 모빌리티를 생산하던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 이제 좀 발을 들인 신사업이에요 지금. 신사업.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고가 떴을 때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아서 도전을 한 거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모든 기반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그것도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